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건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 있죠. 중개의뢰인하고 요 둘이 거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다? 중개계약이고 이런 거죠. 중개의뢰인이 계공 있잖아요, 그죠? 여러 명의 계공에게 의뢰한다. 이게 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반이냐면 일반적이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 흔히 이러잖아요. 집을 판다 그러면 한 곳에만 내놨습니까? 주변에 다 내놨죠. 그게 일반적에서 일반적인 혹은 보통 중개라고 하는 거고. 근데 계공 한 명에게 딱 특정해서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이 있죠. 1대1의 관계에 놓는 게 23조에 있는 전속 중개입니다. 전속이라는 그 의미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한 명만 딱 찍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속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독점 중개라고 있어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속은 이런 거야. 자, 독점하고 차이가 A하고 갑하고 사이에서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을 때 의뢰인이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인정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인정한다는 말은 A가 자기가 발견한 상대방하고 계약이 되면 A가 보수를 갑한테 취급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여기죠. 그런데 독점 중개 계약은 A하고 갑하고 사이에 독점 중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이 계공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자기가 발견한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 간에 거래의 계약이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랬다 하더라도 A는 갑한테 어떻게 보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다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방식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장한테 업자한테 제일 유리한 게 뭐겠어요? 독점.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는가를 묻지 않고 거래만 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 확보가 가장 확실하죠. 그럼 보수 확보가 가장 불확실한 게 뭐야? 일반이죠. 나만 의뢰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확보 측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하죠. 그리고 안정적인 건 뭐겠어요? 전속권이 있으니까 독점은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보수 확보가 불확실하고 보수 확보가 안정적이고 보수 확보가 확실하고, 아셨죠? 그러니까 금방 전속하고 독점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1대1 한 명이고 계공 한 명이 똑같은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의뢰인이 자기가 발견한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 전속이고, 독점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계공한테 뭐 했어요? 설명할 때 뭐 했어요? 딴 나라 가지 말고 잘 봐요. 자, 그러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중에서 봐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조금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 나오는 건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자가 다 불리하죠. 의뢰인은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의뢰했지만 자기만 의뢰받은 게 아니니까 열심히 뛸 리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또 계공의 입장에서는 나만 의뢰받은 게 아니니까 보수 확보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양자 모두에 불리한 게 뭐냐 그러면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장 밀접한 인간 있는 게 전속이에요. 전속. 그 다음에 계공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독점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상의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 방식이 뭐야? 일반, 전속 두 개가 있어요. 직접을 하잖아요. 22조, 23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 중개 방식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지금 131페이지에 박스 보이죠? 항상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할 때 먼저 박스 조문부터 봐요. 조문에 보니까 중개의뢰인은 그래가지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1번에 중개대상물의 다음에 위치 및 규모에다가 줄을 한거 봐요. 이게 중개대상물의 상태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위치와 규모를 말하는 위치 규모. 그 다음에 영제 19조 봅니다. 일반 중개계약에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하시고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에다 줄을 닦아봐요.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란 말은 의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 제13조, 규칙이 국토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에 보니까 그러니까 각종 서식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딱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다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는 없다. 이 끝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갑니다. 자, 132페이지에 23조 전속중개라고 보이시죠? 알아서 대답을 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여쭤볼 때는 좀 대답 좀 해요. 23조라고 적혀있죠? 네. 제목이 뭐야? 전속중개 돼있죠? 자, 그러면 1항의 내용을 보니까 중개 의뢰인은 1항이 뭔지 알죠? 동그라미 1번.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법 조문의 내용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은 해가지고요. 중개 의뢰인은 끝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전속중개계약은.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가능이죠. 자, 그 다음에 2항은,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주어져요. 그 의무가 거기 2번에 있는 2항, 그 다음에 3항 해가지고 두 가지예요. 의무가 주어지는데 의무가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어. 그러면 지금 2항에 있는 게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서 보세요. 자, 조문에 보세요. 자, 따라오세요. 2항에 보니까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되어 있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름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서예요. 아셨죠? 전속중개계약서. 그리고 개업공유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의 계약서를, 즉 전속중개계약서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쭉 딱 긋고 3년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서에 사용, 보존 의무가 주어진다. 이렇게요. 그죠? 사용, 보존 의무가 있다는 거고. 자, 이러면 이제 우리 반드시 기억할 게 또 있어요. 머릿속에 딱 붙여요. 전속중개계약서 그랬잖아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렇게 공식처럼 기억해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등등등. 아셨죠? 서면과 관련된 위반은 제재가 뭐라고? 업무정지다. 이렇게 기억해요. 자, 서면 관련 위반은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처분의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등록 취소가 있고 업무정지가 있어요. 크게 몇 개 있다? 2개가 있어요. 근데 등록 취소는 다시 종류가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가운데 알고 있는 거 있죠? 뭐 어떤 거 있어요? 네,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 개인의 사망도 날아가죠? 결격 사유는 취소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의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등록한 거야. 그러면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취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게 지금 절대적 취소 다 해요. 행정처분에서 종류를 기각할 때 반드시 기각할 게 절취예요. 절취. 근데 절대적 등록소는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하는 그 과정상의 어떤 위반이 아니에요. 그건 근원적으로 성격상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유회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잖아요. 위반해서 받는 제재는 뭐겠어요? 상치 아니면 업무정지예요. 근데 상치라는 제재가 있을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가 있어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처분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상치는 결국은 업무정지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업무정지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그러면 가중처분 때문에 한 번 할 때는 그죠? 업무정지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복해서 위반하게 되면 상치는 두 번째 걸리면 바로 날려요. 업무정지는 세 번째 걸려야 날아가요. 그래서 차이를 두는 이유를 아시겠죠? 둘 다 결국은 실제 받는 제재는 뭐라고?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개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제재는 상치 아니면 업무정지죠.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몇 개 주어져? 2개 주어지는데 제재가 같지 않아요. 근데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 했죠? 업무정지라 했으니까 두 번째 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 그냥 상치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잡아놔야 돼.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고? 업무정지고. 아셨죠? 제재가 같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뭐라 자연스럽게 상치가 돼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이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몇 년이라고?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자 오른 밑에 사망 동그라미를 한 그러죠. 사망 개업 공인회사는 저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끊어요. 컷했죠. 잘랐죠.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즉 정보 공개 의무죠. 자 보고 있죠. 정보 공개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의 그 방법 몇 개 있어요? 정보망하고 일간신문 있죠. 둘 다예요?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어디다 동그라미 할까? 또는에다가 동그라미요. 실제 시험에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라고 나와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러면 주로 뭘 이용할까요? 정보망이에요. 왜? 일간신문은 비싸서 그래요. 요만한 그 부산 뭐 일보 같은 것도 요만한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할 때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조그마한 명함보다 더 작은 거 조그마한 거 있죠. 한 단, 두 단 단이 나눠지거든요. 그거 하나에 50만 원이야. 한 분 나온대. 그럼 중앙지 있잖아. 중앙지. 백면 있죠. 전면 광고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9,999만 9,999원이었어요. 1억에 1원 모자랐어요. 왜냐면 예전에 지금은 기준이 모르겠는데 그 1억 넘어가면 특수세 붙었거든요. 세금이 엄청나게 셌어. 그러니까 딱 1원 모자라게 끊는 거야. 영수증을. 주로 어떤 때 이용하겠으면 그 전면 광고를 사기 칠 때요. 왜냐하면 중앙 일간지에 있잖아요. 백면에 전면으로 팍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주로 사기 쳐졌습니다. 아파트 뭐 있잖아, 그다음에 유사 금융 파이낸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참 대박 쳤던 거 있잖아요. 그놈들한테는 대박 쳤겠죠. 돈 집어넣은 사람들은 쪽파 찾겠지만 하여튼 그런 광고할 때 생겨요. 왜냐하면 그 신뢰를 신문사 물론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같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쨌든 비싸요. 그래서 어디에 정보망을 주로 활용하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문제는 뒤에 봐봐요. 다만 해가지고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라 하지 마라. 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는 의무인 동시에 뭐예요? 금지예요.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제재는 뭘까요?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안 해야 되는데 했거나 아셨죠? 이렇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업무정지 6개월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134페이지로 가요. 나머지는 안 보고 되고
134페이지에 봐봐.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공개할 사항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요? 무슨 사항 끝났으니까. 대통령령에 정보 공개 사항이 몇 개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그거 세봤어요? 7개 맞아요? 맞아요. 7개. 7개, 7개. 근데 7개를 공개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진짜?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공개하여야 할 정보잖아요. 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동그라미 마 있죠, 마? 마 보입니까? 거기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인적 사항은 어쩌라고? 그죠?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말아 있죠? 그러니까 7가지에서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인적 사항 공개 금지.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할 때는 빨리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런 개인의 신상 정보가 그죠? 이번에 보니까 뭐죠? 그 코로나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부산이 돼 그거? 했는데 금방 또 그죠? 개인 신상이 털려가지고 어느 시기야 도대체?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만 듣는 게 아니고 막 그 공인무하고 다 올라가가지고. 네, 하여튼 나 여기 잘해요. 수업할 때만 해요. 수업할 때만. 근데 어느 책인지 모르겠어 진짜. 그거 경찰서에서 아마 흘러나왔다는데 정보가.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열이 나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보통 어떤 뭔가 유행하는 게 있으면 이상하게 그 증상이 비슷하게 하면 내가 뭔가 걸린 것 같아. 그런 신도림이 있거든요. 증후군이. 그래가지고 우선 자진신고를 했더니 보건소에 자진신고 했더니 갑자기 그죠. 막 지인들한테 막 전화가 온 거야. 이게 만나면서. 그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음성이랬잖아요. 음성. 근데 이 사람은 결과는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빨리 해야 돼, 신중하게 돼. 신중하게 돼요, 아셨죠? 신중하게.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마지막에 있어요. 거기 저 밑에 4.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있죠. 134페이지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에다가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시지가,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는데 의무사항이지만 언제? 뒤에 있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무지만 언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원래 사고 팔 때, 땅을 사고 팔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2개거든요. 그 해당 지역의 인구 추이 있죠. 인구가 늘어가는 동네면 사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아무 다른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사도 괜찮아요. 묻지마 해가지고 사도 손해보진 않아 사실은.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땅을 사고 파는데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땅은. 그렇잖아요. 언젠가 쓰겠지 뭐. 근데 이제 묻지마 있죠. 묻지마. 갑자기 기획부동산이 중요하잖아요. 기획부동산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 기획부동산이 이 땅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핵심지역이 있잖아요. 핵심은 다 자기들 갖고 있고 뭐 다 했어요. 문제는 여기 변두리 있잖아요. 변두리. 이건 어느 천년에 올라갈지는 몰라. 그런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결국 올라갈 게야. 왜? 여기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세보다 좀 바가지 쓴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근데 저번에 평창 올림픽 할 때 갑자기 막 기획부동산 불었잖아, 바람이. 그거는 기획이 아니고 사기예요, 사기. 가보지도 않고 땅이 있잖아요. 한개 농지가 몇 도죠? 15도죠. 15도 이상이 되면 농사 짓기도 힘들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가니까 바위가 있단 말이고, 저 산만한 바위가 하나 있고 막 그런 땅을 묻지도 않고 산 거지 그냥. 그런 경우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땅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이 공시지가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랑 임대가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공시지가를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정보 공개. 딱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자, 거기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133페이지에 133페이지에 자, 사항에 뭐라 됐습니까?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영제 20조에 보니까 바로 밑에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적으면 돼요. 뭐라고? 전속 중개 계약의 세 번째 유효기간은 3월 원칙 약정 우선이다. 이렇게요.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5월로도 정할 수 있다. 맞죠? 2월로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우선한다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죠? 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핵심은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2개가 주어진다. 위반에 대한 제재 딱 체킹하시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공개사항 7개 중에서 인적사항하고 그죠? 공시지가는 특히 체킹하시고 유효기간은 3월 원칙 약정 우선이라고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 가요. 또 다시 쭉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실무로 가요. 실무 361페이지 가요. 361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361페이지에 보니까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죠. 자, 지금 보신 건 법 조문상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실 거 뭐냐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권리, 의무를 보는 겁니다. 자, 1번이 누구죠? 계공입니다. 을 있잖아, 을. 갑을 관계에서 계공은 을입니다. 남들은 계공이 갑인 줄 알고 있지만, 아셨죠? 중개 의뢰인이 뭐라고? 갑이에요. 그래서 계공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밑에 이번에 중개 의뢰인 있잖아요. 갑. 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까? 권리 의무입니까? 그렇죠.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여러분은 그거 보시면서 체크 잘 하시면 돼요. 그냥 일 적을 필요 없으니까.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 적는 거고. 자,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왜 했어? 오죠? 보시는 바처럼. 자, 그러면 계공의 의무를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딱딱딱 잘라보면 줄 것이면 돼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최소한 2주에 몇 번? 2주에 1회 이상. 이건 최소 2주 한 번 이 말이죠. 2주마다는 아니죠.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로 문서로 이렇게요. 됐죠? 문서로.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공개할 때는 빨리 한다, 신중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7일 이내에다 줄 것이고 7일 내 정보 공개입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한다. 그죠? 공개한다. 커돼서 기억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개는 신중하게 하지만 공개한 때에 되어 있습니까? 이미 오픈했어요. 공개한 때는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가급적 빨리죠.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통지하는데 문서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문서 통지 이렇게요. 딱 3개. 그러니까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7일 이내에 정보 공개, 지체 없는 문서 통지까지 하셨죠?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문서로 통지한다 뒤에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공개 여부 기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정보 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왜 했어? 봤잖아 금방. 네, 그거 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원래 확인 설명 의무 있죠. 확인 설명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의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확인 설명 의무를 어쩌라고? 그렇죠. 성실
성실하게 이행하라. 성실, 이행, 의무 그래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는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거기 2번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1항에 보니까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을 묶어요. 아라비아 숫자 1, 2 있잖아요. 1, 2. 1, 2를 딱 묶어서 제목 앞에 달면 위약금이에요. 즉 위약금 지불 사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호가 뭐냐면 비용 지불 의무고요. 그 다음에 그 2항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쩌라고? 협조하여야 한다까지 몇 개? 세 가지의 의무가 몇 개 있다고? 세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항상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전제로 머릿속에 딱 갈 게 이거예요. 공유사법에 있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보수도 없고 보수가 없으면 위약금도 없어요. 그럼 거슬러서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 거래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거래가 되면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을 건데 못 받으니까 법정 보수 전액을 뭐로?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이다 했을 때 자 갑니다. 1번에 유효기간 내에다가 줄을 딱 꺼세요. 361페이지에 유효기간 내 줄 껐죠? 유효기간은 아까 3월 원칙 약정 우선 그랬잖아요. 유효기간 내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A하고 갑하고 사이에 전속중개 계약을 맺었고 그 유효기간 내에 A가 다른 계공을한테 뭐 했다고? 의뢰를 한 거예요. 의뢰했죠. 그럼 위약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위약금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저랑 뭐 없이는 뭐 없다고. 그죠? 거래 없으면 보수 없고 위약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뢰를 했어. 괘씸한 거야. 그죠? 그랬는데 언제? 을이 소개한 B랑 어떻게 거래가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A는 을한테는 보수를 줘야 되고 갑한테는 위약금을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의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약금은 포인트가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가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그걸 봐야 돼요. 거래. 됐습니까?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이번에 역시 유효기간 내에다가 줄을 딱 꺼세요. 이번에 줄 껐죠? 유효기간 내에 자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는데 B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소개시켰더니 A하고 B가 누구를 개공을 배제시킨 거야.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 상가 있죠? 상가 중개 시에는 이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A가 매도인이고 그죠? B가 상가 이제 매수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상가는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임장하겠죠? 가서 봤는데 서로 가격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요라고 왔어요. 근데 갔는데 B가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조절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게는 이미 전화번호 다 오픈돼 있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아까 내가 보고 왔는데 그거 혹시 이런 가격에 혹시 안 될까? 라고 하니까 A가 그죠. 막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끼리 좀 됐으니까 우리 그냥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그냥 계약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얘를 배제시켰죠. 이해합니까? 배제시킨 건 괘씸하지만 아직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둘 사이 뭐가 돼야 돼? 예, 거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 근데 이 경우는 전속 중개 계약만이 아니고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신의치 위반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예, 그래서 의뢰와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개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을 때 전속 중개 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 경우입니다. 그러면 직접 계약을 3번에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죠. 그러니까 다 포인트는 뭐예요? 거래요, 거래. 뒤에 뭐가 와야 돼? 거래라는 말이 와야 돼요. 예, 그러면 거래가 딱 됐어. 그래, 직접 거래가.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은 얼마를 지불하느냐죠. 그러니까 그 본문의 위에 올라가 봐요. 위에 다만 뭐입니까? 동그라미 1번에 다만 두 번째 줄 찾았죠? 찾아요 빨리.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해당하는 금액을입니까? 금액의 범위 S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주는데 보수의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에서 아셨죠? 이게 포인트예요. 범위 내에서 뭘 지불한다고? 비용을 지불한다, 위약금을 지불한다. 비용을 이렇게 두 군데 딱 체크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어요. A하고 갑이. 그래가지고 이제 A가 저기 산청 꼭대기 있죠. 산청에 그 펜션 부지를 하나 팔아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갑이 올려놨겠죠. 정보에다 그죠? 올려놨으니까 자꾸 이제 어쨌든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산청에 있는 이 펜션 부지를 보러 가요. 갔다 오면 하루 가죠. 시간은 돈이잖아. 그리고 갔다 오는데 보험만 오나? 가는데 기름값 들어? 올 때 그냥 못 오죠? 밥도 먹어야 되죠? 예, 밥도 먹었으니까 뭐도 한 개 더 먹어야 되지. 그래서 하도 오면 도시만씩 깨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한 4-4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애가 전화 온 거죠. 아 소장님 죄송한데 그 펜션 부지 올리는 거 그냥 내려주세요. 제가 아는 분이 산다 해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팔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전속중개는 인정한다 그랬죠. 인정하니까 보수 줘 안 줘? 보수 안 줘요. 그럼 갑은 어떻게 됩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것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누가 갑은 그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반 중개보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돈은 돈대로 쓰고 일반 중개 애초부터 기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전속권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가지고 최소한 갑이 사용한 뭐만큼 비용은 주겠다. 근데 비용을 쓴다고 그죠? 가가지고 막 저기 어디 뭐 그죠? 좋은 거 다 먹고 막 이러는 거 안 되고 법정 보수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주겠다고요. 그 시험에는 법정 보수의 50%를 준다 나오거든요. 이해하겠죠? 틀린 거. 그렇게만 주의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유효기간 보이죠? 3월 원칙, 약정 우선 그랬고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 5번에 개공의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인데 개공의 배상 책임은 항목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소수 실비를 과다 수령했을 때는 차액을 환급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확인 설명 소홀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을 배상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6번에 봅니다. 6번. 자, 잘 읽어도요. 잘 읽는지 봅시다. 그 밖에 사항 그래가지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컷 잘라요. 딱 자르고 가벌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봤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전속중개계약서 있죠.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는 이 내용을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는데 대답을 하는데 제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또 물어보죠. 그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눈치가 좀 있어야지. 눈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없다라고 돼 있잖아.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계약에 정한 사항은 손 못 댄다 이 말이잖아 지금. 안 그래요?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읽어봐요.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돼가지고 이 계약에 정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 알겠죠?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서식, 표준서식, 법정서식 같은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거. 법 규범적 성격이 있고 당사자에게는 강제력을 발휘해요. 임의대로 못 바꿔. 다만 바꿀 수 있는 거는 딱 정해놨어요. 뭐라고? 유효기간. 그게 있죠. 유효기간은 3월을 정하지만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경우 말고는 이 지금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손댈 수 없어요.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하겠죠? 네,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요거 그리고 밑에 협조문까지 딱 여기까지가 저부터 여기까지가 기억하실 내용 다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앞으로. 자 어디 가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도 가보면 다른 거 139페이지 바로 갑니다. 제가 앞에 내용 안 보죠? 안 보니까 필요 없다는 거고
139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갑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보시면서 법 제24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걸 보셨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뭘까요?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지금 거래 정보 사업자가 누가 되고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139페이지에 거래 정보 사업자란 제목 보입니까? 보죠? 그러면 그게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국장은 커 자르시고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국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시도지사가 나오거나 등록관청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누가? 국장이.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유사 상호간에 커 잘라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개공들끼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개공들끼리라는 말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 정보망에 올라있는 정보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개공한테 받은 정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개공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정보망에서는 개공이 나와야 되지 의뢰인이 나오거나 일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OX다. X예요. 이해하겠죠? 개공들끼리 이용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꺼요.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임의성입니다. 가지.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지정 절차에 보니까 밑에 지정 요건 보입니까? 지정 요건 옆에다가 적어요. 뭐라고? 뭘까 이거? 국토교통부령 고인정 기가십니까? 고용인, 인장, 그리고 여기 정보망 해가지고 세 가지는 뭐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고용인, 인장, 정보망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대통령령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기억에 부가통신 사업자 줄 딱 거세요. 지정 요건,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의 첫 번째가 뭐라고? 부가통신 사업자예요. 부가통신 사업자 줄 거죠? 그럼 부가통신 사업자는 법인이라 돼 있어요? 개인이라 돼 있어요? 아무 말이 없죠? 예, 그래서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틀린 질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이렇게 돼요. X죠? 부가통신 사업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빈 공간 쭉 적어도 돼요. 502, 31이라고 적어요. 502, 31, 1 이렇게. 502, 31일 찾을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몇 명이라고? 500명입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명.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기사 찾았죠? 공인중개사 개공.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항상 같이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 틀린 질문이에요.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이해하겠죠? 502, 31일. 입에 붙었어요? 502, 31일 아셨죠? 502, 31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 갑니다. 미음. 정보망 가입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거 그랬죠? 그럼 이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자가 누굽니까? 가입 이용자입니까? 지정 신청자입니까? 지정 신청자입니다. 지정 신청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을 하는데 이 요건을 갖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한다 할 때 여기 500명 이상이 가입했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한다? 등록증에 사본을 제출합니다.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니은 보이시죠? 동그라미 니은의 세 번째 줄 등록증 사본의 줄을 딱 그으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그래가지고 자격증 사본이 있죠? 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장은 지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지정의 임의성입니다. 임의적 규정이지만 최소한 며칠 안에는 결정해 줘야 돼. 30일 이내는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이 나옵니다. 30일 내에.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이세요? 운영규정 제정 승인 보입니까? 줄 것에 언제부터 3월?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그죠? 그건 주의할 게 뭐냐면, 중요할 게, 지정이 먼저입니까? 승인이 먼저입니까? 지정 후 승인이죠. 그러니까 지정 받은 자가요, 지정 받으려는 자예요. 지정 받은 자가, 아셨죠? 받은 자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정보망 설치 운영입니다. 몇 년입니까? 1년 내입니다.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까지. 그리고 자 3번 갑니다. 오른쪽. 거래정보 사업자는 제가 그랬죠. 아까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공끼리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한다? 줄 거세요. 개공으로부터 줄다 끄고. 그 자리에 중개의뢰인이라고 잘 바뀌어요. 제가 그랬죠. 정보망에는 중개의뢰인, 일반인이라는 단어가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 그리고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하셨죠? 이왕 나온 김에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있잖아요. 옆에다가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이죠.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이고,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정 취소와 동시에 몇 대 몇 1대1이라고 다 적어둬요. 그 옆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있잖아요.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와 몇 대 몇 1대1이다 라고 적어둬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개공의 의무.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랬죠. 끊어요. 아니 되며 컷 자르시고. 거래가 완성되는 때, 저 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돼 있죠. 그래. 여기 이 개공의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의 기준이 달라요. 앞부분에 있잖아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6월이에요. 업무정지 6월 딱 적어요. 업무정지 6월. 그 다음에 거래 사실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월이에요. 둘 다 업무정지는 맞는데 기준이 달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거짓 정보 공개는 업무정지 6개월. 거래 사실의 미통보는 업무정지 3월.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갑니다. 자,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누가 할까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한다. 그리고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재량 취소입니다. 항상 뭐로 끝난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하셨죠? 이거 재량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1 재량밖에 없어요. 네, 요거.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쭉 갑니다. 어디 있냐면 142페이지 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입니까? 자, 요거 운영 규정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 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등 위반하게 되면 역시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많이 항목이 추가됐지만 베토벤 교향곡 5번이 뭐죠? 운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운자하고 명자로 시작되는 게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재량 취소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다시 자, 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잊어볼게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뭐라고?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자,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국장입니다. 이용하는 사람 누구다? 개공들끼리 세부적인 내용 어디에? 국토부령에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요건, 국토부령에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 첫 번째, 부가통신사업자인데 법인 개인 둘 다. 그 다음에 502 31일 있죠?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기사.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회사. 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 며칠? 30일. 운영규정 승인 몇 월? 3월. 설치 운영 몇 년? 1년. 그죠? 그 다음에 제재 가운데 딱 2개. 정보공개 규정 위반은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1. 운영규정 관련 위반은요.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어떻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알겠죠?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병고할 수 있다 없다? 병고할 수 있다. 지금 보고 있잖아. 왜 고민하지?
그거 적어놓고 병가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아셨죠? 대신에 지나가듯이 들어요. 개공은 안 돼. 개공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원래 병가할 수 있는데 개공만 안 하게 했다고요.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이해하겠죠? 병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병가할 수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누구만 어떻게 개공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해하겠죠? 원칙은 병가하는 게 원칙이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여기 다시 가겠습니다.